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죽지 말라고. 미리 죽지 말고 사는 날까지 즐겁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하다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몸을 끌고라도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녀.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천국이다, 자살을 10만 명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사람 싹 끌고 가고 잠비아에서 한 달만 딱 하고 나면 자살 절대 안 하지. 얼마나 내가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거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 세상이 확 변하고 있어.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이는 먹었고 자존심은 있고 아는 건 없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치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60이 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또 70이 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이해를 하겠지. 그 참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안 죽는다고 강의한 게 30년 전에 안 죽는다고 강의했어요. 그때는 많은 할머니들이, 70된 할머니들이 아유 신부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그렇게 말한 분들이 아직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안 죽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 이런 나는 늙었다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는 날까지 사시면 돼요. 제가 한창 강의할 때 650만 명이었어요. 65세 넘은 분들이. 외우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65세 세상이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800만 명에서 900만 명, 곧 1000만 명 된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는 나이도 아니야. 이제는 그거는 껴주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80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유엔에서. 80. 그리고 79까지는 그냥 중년이라고 그래. 중년. 나는 79 이하다. 손 들어봐요. 79 이하다. 다 중년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중년이, 노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80 넘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 분들이 이제 노인 소리를 들을 분들이에요. 80 넘은 분들이. 그러니까 79살에 난 늙었어, 나는 노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중년이래잖아, 중년.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고, 음식도 그냥 대충 먹지 말고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갖고 점심 때 졸여 먹고 저녁 때 볶아서 먹고 그러지 말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병원에 들어가서 쓰는 돈이 여러분들이 평생 쓰는 병원비의 70%를 마지막에 쓴대요. 70%를.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마지막에 병원 들어가고 산소호흡기 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술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70%쓸 돈을 미리 사 먹어. 그냥 미리 사 먹어.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땡겨서 사 먹어.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돌아다닐 것도 없으면 그냥 죽으면 돼. 나중 거 생각해갖고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건강한 음식도 안 사 먹고 그러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요즘은 의사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써요. 자기네들도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낀다고. 어떤 회의를 많이 느끼냐면은 90살에 수술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조치하면 의미가 없거든. 그런데 그때 돈을 다 번대, 병원들이. 그때 그냥 해보는 거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중 효도도 안 하던 자식들이 엄마 90살 돼갖고 마지막에 할 때 그 있는 돈 없는데 그 전에 갖다 주지. 어차피 자식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거 못하면 자기네들 죽을 때까지 불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돈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쓴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엄마 여행도 좀 모시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회복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7번 넘어지셨어요. 골반뼈도 부러지고 뭐 얼마 전에 또 넘어져서 30반을 꼬매고 92살이시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시간 나서 찾아뵙는데 멀쩡해요. 아주 멀쩡해. 안 죽어. 한 번은 한 2달 전인가 혈압이 떨어져 갖고 뭐 40까지 거의 혼수 상태까지, 그래서 응급실 들어가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미국 갔다가 와서 그랬다 그래 갖고 집에 잠깐 들렀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곧. 그게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아들 온다고 싹 염색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 싹 하고 아들이 목욕까지 다 시켜줬어, 둘째 아들이. 그리고 앉아있는데 살이 포동포동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그러니까 그때는 먹는 게 싫어갖고 귀찮아갖고 안 먹었는데 그렇게 한번 병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밥을 한 그릇씩 먹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셔갖고 제가 너무 좋아갖고 어머니 금요일 날 나하고 공원 산책까지 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죽지 말라고. 미리 죽지 말고 사는 날까지 즐겁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몸을 끌고라도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녀.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지쳐서 죽어. 그냥 너무 돌아다녀갖고 피곤해갖고 그냥 지쳐서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누워있어. 치매가 지금 몇 명이 걸렸느냐면 80만 명이 걸려 있어요. 80만 명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치매가 80만 명이야.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치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치매 걸리면은요, 암 걸려서 죽는 것보다 치매 걸려서 죽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야. 자식인지 엄마인지 뭐 딸인지 손자인지 손녀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지금 89살인데 치매 걸렸어요. 아들이 효자 중에 상효자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딸이 용돈이라고 줬는데 그 10만 원을 없었나 봐.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돈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없으니까 아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아들 하면은 그냥 떠받들고 살다가 치매 딱 걸리니까 아들이 10만 원 뺏어갔다고. 일주일 내내 10만 원 내놓으라고. 내 돈 10만 원. 네가 훔쳐갔다고. 하루는 집에서 아들 방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갖고 온 거 알아. 10만 원 내놔. 그래서 한 2시간 째려보고 있다가, 근데 요즘은 또 8천 원을 또 아들이 훔쳐갔다고. 8천 원 내놓으라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너 집에서 나가라고. 너 내 돈 훔쳐가는 놈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이 한 달에 그 엄마 89인데도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진 거야. 50만 원씩 다달이 받고 아들이 밥 세끼 다 해주고 약 다 먹이고 다 씻겨주는데, 당뇨 있으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10만 원도 아니야. 8천 원 내놓으라고. 8천 원.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가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그러면은 저렇게 먹이고 저러면은요 5년 7년 가요. 그럼 자식들은 5년 7년 지옥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녀야 돼. 걸어야 되고 돌아다녀야 돼.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청국장 파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청국장을 먹어야 돼. 청국장을 먹어야지 치매 안 걸려.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장이 병들면 치매가 걸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치매 안 걸려요. 근데 이 장에서 부패한 것들이 되면은 이게 직접 바로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뇌로.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잘 싸고. 싸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휴게소에 갔는데 참 신기해. 내가 딱 화장실을 갔는데 이 사람이 뚜껑을
덮어놓고 갔어요. 내 전 사람이. 참 뚜껑 접어놓은 거 예의잖아요. 딱 하려고 그랬는데 똥을 싸고 안 내리고 그냥 간 거야.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 참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내가 내렸어.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서 이제 똥을 놓았어. 내가 이제 똥을 놓고 나왔는데 내 똥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신기해요. 남의 똥은 더러운데 내 똥은 안 더러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많죠? 남의 단점은 커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데 나는 다 좋은 것 같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내 똥도 남이 보면, 내 똥은 남이 보면은 참 예쁘게 쌌네 그럴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청국장 드세요. 청국장 많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청국장도 우리가 1kg에 3만 원이거든요. 저같이 매일 먹는 분은 한 20일 먹어요. 20일. 여러분들 영양제 5만 원, 10만 원짜리 해놓으면 먹지도 않아. 되게 이렇게 쌓여 있어. 나도 며칠 전에 나 선물한 거 싹 다 버렸어. 왜 싹 다 버렸느냐면은 유통기한을 보니까 2021년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싸놓고 있었던 거야.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늘 하지만은 요즘 청국장 가루는 매일 안 빼놓고 먹고, 요즘 생청국장으로 밥 비벼 먹으니까 속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 청국장은 또 많이 팔려요. 그냥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10억, 20억 팔리는 게 아니고 100억, 200억 팔려 1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지금도 주문하면 일주일씩 밀려요. 미국은 보내달라고 난리인데 미국은 수출도 못해. 너무 많이 팔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선전을 하게 됐네. 그래서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제가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사제 생활하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왕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왕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들들이 차들 다 있죠? 차 한 대에 보통 몇 마력이냐면 15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해요. 그럼 200마력이면은 말 200마리가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 200마리가 끌고 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거야. 정조 임금이 수원 아버지 사도세자 묘에 갈 때 말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걸 타고 다니면 8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정조 임금이 8마리 말을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150마리 말을, 나는 내 차는 또 좋은 차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150마력은 최고 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차는 350마력이야. 그러니까 350마리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창에서 여기까지 1시간 50분에 오죠. 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 이제 아프리카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이 그냥 맨 흙길이에요. 근데 흙길인데 우기 때가 되면은 앞으로 못 가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한국에서 하는 일이 많아갖고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내 집에서부터 도착지까지 갈 때까지 비단길이야. 얼마나 도로를 잘 깔아놨는지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아프리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엄청 지금 심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소나무하고는 달라요. 종자가 다른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를 지금 한 100만 그루를 심으려고, 지금 한 번에 100만 그루는 절대 못 심어요. 100만 그루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한 번에 많이 심어야 3만 그루, 5만 그루. 근데 이제 올해는 더 많이 심을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한 10만 그루, 이렇게 한 20년 동안 하면은 100만 그루가 심어져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나무들이 겨울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만큼 나무가 커요. 소나무도 우리나라는 한 25년 돼야지 목재로 쓰는데 요거는 15년만 되면 이런 목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100만 그루를 심어 놓으면은 지금 3년 전부터 심어 놓기 시작했으니까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소나무를 목재로 팔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 그루를 심으면은 그땐 더 값이 올라가겠지만 현재 시가로 얼마가 나오느냐면 1,000억 정도가 나와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거기 개발할 때 한국에서 뭐 후원금 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이 대통령한테 받은 땅이 얼마냐면은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이면은 얼마나 크냐면 여의도 12배. 여의도 12배만한 땅을 받았어요. 근데 전체가 평지야. 산이 하나도 없어요. 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있는 요 자체가 1,300m인데 전부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 그 1,000만 평 받은 거 안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만 평 되는 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계속 주면은 나무는 더 기가 막힌 게 자란 거죠. 요게 3년 자란 나무야. 요거를 이제 밑에 전지를 해주면 나무가 굵어져요. 요건 이제 우물 판 거예요. 우물 파갖고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우물 파라고 돈을 많이 보내줘. 할머니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한 50% 보내주고 개신교 신자들이 한 30% 보내주고 나머지 20%는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들 또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그런데 지금 150개 파라고 돈을 보내주고 한 번 보내줄 때 1,000만 원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50개 팔라고 그러면 2년을 파야 돼. 2년을. 그래서 내가 바빠요. 우물 파야지, 여기 문경 와서 강의해야지, 뭐 미국도 가서 강의해야지. 근데 이 우물을 보내주는 할머니들이 내가 이제 통화를 꼭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저 평생 자식 새끼들 공부시키고 고생해서 이제 그래도 그냥 살만한데 살만하다고 해서 부자들도 보내주지만은 대부분은 평범한 할머니들이 보내줘요. 내가 뭘 했는데 적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뭐 집을 팔았는데 조금 남은 돈이 있어서 이 돈을 보내드리겠다. 그 아프리카 보면은 굿네이버스 뭐 유니세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침 흘리고 뼈밖에 없고 막 이런 거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우물 하나 파주라고. 그런데 보내주면은 어떻게 파는지를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신부님은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또 이렇게 보여만 주나요? 기부하신 분 이름까지 다 비석해갖고 다 새겨주거든요.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돈 그만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 근처는 다 팠어요. 그래서 더 오지를 찾아서 이제 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80개 팠거든요. 아직 70개를 더 파야 돼. 70개를 더 파야 되는데 돈을 더 보내주네.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죽고 싶다고. 우리는 또 보내주는 돈을 한 푼도 우리는 경비로 쓰지 않아요. 우리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건 기부한 분 돈은 한 푼도 안 써요. 무슨 돈으로 써? 내가 청국장 팔잖아. 된장, 간장, 고추장 팔잖아. 우리 된장은 한 700항아리 정도 하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 항아리를 열면은 그날로 다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예약을 해. 우리 아직 맛이 안 들었습니다. 맛 안 들었어. 뚜껑 열 때 보내달라고. 그래서 뚜껑 열기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나. 열면은 우리 직원들이 한 10일 정도 그걸 퍼요. 그러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잘 팔리지, 청국장 잘 팔리지. 또 우리 생태마을은 후원 28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되살림이에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자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28년째 저를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18억 정도를 후원을 해줘요. 18억 정도. 아니 말이 18억이지 어디서 그런 돈을 해요. 근데 따박따박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유니세프하고 굿네이버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60명 70명씩 한 달에 줄어들었대요. 근데 신부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한 달에 100에서 150명 늘어나거든요. 계속 우리 늘어나. 그리고 거기 했던 분들이 다 우리한테로 와. 뭐 경비를 많이 쓴다고 보도가 나가갖고 내 귀한 돈 저 사람들 경비 쓰고 호텔 자기, 우리는 호텔에서도 안 자지만은 그래갖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들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돈도 우리는 안 써요. 하여튼 우물파라고 1년에 한 15억 20억씩 보내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모금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한 사업이 한 70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모금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보내줘. 나만 보면 돈을 보내주고 싶대. 그냥 신기하게. 그래서 일을 이렇게 신나게, 정말 신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물을, 물 있는 데를 가려면 2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2시간을 걸어가면 엄마 아빠는 가서 농사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느냐면 애들이 물을 기르러 가야 돼. 애들이 물을 기르러 2시간 갔다가 물 길어서 2시간 오면은 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아예 못 해. 내가 지내는 지역은 학교도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지금 학교도 짓고 있고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그냥 모여서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번 여름에 7월 한 달 봉사활동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와갖고 애들 300명, 그쪽 지역 원주민들, 우리 생태마을에서 일하는 어른들 100명, 400명을 한 달 동안 밥을 해줬어요. 한 달 동안. 빵이지, 빵. 시마라는 옥수수 가루하고 빵, 닭고기. 우리가 소고기를 먹여봤더니 안 먹어. 왜 안 먹느냐면 먹어본 적이 없어. 우유를 줬는데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했더니 먹어본 적이 없어. 시마하고 난이라는 시금치 같은 거, 그거하고 싸서 먹는 게 다야. 그러니까 1년 365일 그것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갖다 줘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를 줘도 그나마 닭고기는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왜 한 달 동안 애들을 이렇게 먹을 거 영양분을 충분히 주느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어른은 한 끼밖에 못 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바로 죽어. 왜냐하면 워낙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냥 안 보이면 죽은 거야. 내가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2애 죽은 걸 봤어요. 2 아이가 그냥 죽어. 어른들도 그냥 죽어. 못 먹으니까. 그 말라리아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달을 포동포동하게 쪄놓으면은 11달은 버티니까. 네. 그리고 워낙 또 돈을 많이 보내줬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몇 명이냐면은 45만 6천 명이에요.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그래서 뭘 좀 도와주자 그러면은 한 10일, 15일 정도 되면은 2억씩, 2억 5천씩 도와줘요. 돈을 보내는 거야, 저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그 돈 갖고 여기 빵 사주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잘 먹였는데 돈이 남았어. 1억이 남아갖고 우리 천 신부님, 거기 담당하는 신부님한테 계속 줘라. 그래갖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태어나고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 고픈 건 덜 서러운데 맨날 배고프면은 사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갖고 봉사활동,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봉사활동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우리는 아프리카 가면 못 먹고 못 자고, 이분들 표현에 의하면 5성급 호텔이라고 그래. 진짜 가보면 알아요. 5성급 호텔을. 밥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해줘. 김치찌개도 해주고 김치찌짐도 해주고 된장찌개 뭐 안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냐고. 잘 먹어야지 봉사도 기쁘게 하지. 고생하면서 봉사하는 거는요, 한 해 하고 말아요. 근데 가면은 럭셔리하게 봉사하고 오면은 또 가고 싶어. 그래서 이분들 중에 다시 내년에 신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렇게 행복해들 해요. 참 얘네들이 재미난 게 뭘 좀 뺐으면은 너무 많이 갖고 막 울어. 근데 이제 우리는 뺏는 게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잔뜩 줘요. 첫날은 먹더니 둘째 날부터는 안 먹어. 이렇게 싸줬는데도. 왜 안 먹나 했더니 집에 굶는 동생, 엄마 그거 싸갖고 가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2, 3일째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안 먹나 봤더니 그걸 싸갖고 집에 갖고 가려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밥을 줄 때 집에 갖고 갈 거 싸줘요. 그러니까 그걸 싹싹 비우더라고. 그렇게 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하여튼 요거는 아이들 생리대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생리대를 그냥 천으로 하는데, 어떤 천으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차 닦을 때 그 기름천 있죠? 그걸로 생리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고급 천, 이름을 까먹었어.
아주 고급 천을 갖고 와서 우리가 생리대를 처음에는 한 300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봉사자들이 처음에는 못 만들더니 한 10일 하더니 완전 기술자가 돼갖고 700개를 만들어 줬어. 거기 또 마침 생리하는 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야. 그러니까 생리대를 10개 정도 해주면은 이건 딱 빨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체육대, 이때 파리 올림픽 기간이라 우리가 카사리아 올림픽이라고 그래갖고 하루 또 즐거운 날을 보냈죠. 이건 줄다리기. 예, 이게 잠비아입니다.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남한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잠비아는 73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나라가 여기 요쪽에 주교님이 요쪽 우리 은돌라 주교로 왔는데 올 때 1200km 운전해 갖고 왔대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프리카는 총 56개 나라가 있어요. 인구는 14억 5천만이에요. 아프리카 전체가 14억 5천만인데 제가 12년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 인구가 몇 명이냐면 8억 명이었어. 근데 12년 만에 14억 5천만 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북미도 인구가 줄어, 중국도 인구가 줄어, 우리나라는 절벽이야, 일본도 인구가 줄어, 유럽도 인구가 줄어, 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만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정치인,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전부 다 아프리카로 가요. 그걸 제일 먼저 선점한 게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큰 대륙이 중국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데 제대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갖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대륙을 빼앗아 간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뺏어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는 거기 가서 뭘 뺏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여권을 해도 너 차이니즈지? 아, 난 코리아라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리고 태극기를 우리가 거기다 차에다 다 붙여놨거든. 이거 코리아라고. 아, 코리아? 그냥 가라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을 아프리카가 좋아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생태마을이 그 국가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여기다 간호대학을 줘줬거든요. 지금 4학년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대학에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야. 그래서 간호대학도 줘주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빈민가에 줘줬는데 미리 다 줘줬어. 초등학교 줘주고 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미리 줘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싹 다 채워줬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내는 카사리아 지역에 학교를 한 700명 정도 수용하는 학교를 초, 중고등학교를 지금 지면은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제가 학교를 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 가르치려고 짓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오면은 일단은 애들이 이 우물은 다 파줬으니까 이제 물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우물은 그 지역 애들 다 파줬으니까 2시간, 3시간 안 걸어가고 동네마다 다 파줬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갈 일 없지. 그런데 집에 있으면 뭐 할 게 뭐가 있어 애들이. 우리처럼 뭐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도로에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와서 그림도 그리고 공도 차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점심 급식을 주는 거예요. 밥 충분히 먹고 실컷 놀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교육열 얘기를 하면은 아프리카는 앞으로 제가 보기엔 50년, 100년이 지나도 저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식 교육을 시킨 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근본이 교육 때문이에요. 그 교육을 누가 다 시켰어? 여러분들이 다 시킨 거예요. 정말로 허리띠 졸라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노인들한테 지금 용돈 40만 원 주는데 8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9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왜 그 돈을 안 줘? 왜 애들한테 쏟아 넣어? 애를 낳지도 않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럼 신부님 그 정도 돈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원이 많은 나라긴 하지만은 보통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150만 원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면은 250만 원 줘요.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죠. 그리고 캐나다, 미국은 좀 다르지만은 거의 학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해, 학원 이런 거 안 시켜요.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뭐 곧 죽을 것처럼 그냥 다 쏟아놓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그러니까 애들 다 키우고 한 65, 70에 죽으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빈턴 털기로 20년을 가니까 이게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자살도 또 그래요. 자살도 제가 그 정확한 통계를 요즘은 뭐 강의를 안 해갖고 했는데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 보통 자살을 하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가 17년째 1위를 하고 있어. 세계에서 자살 1위를. 그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몸은 아프지, 돈은 없지, 힘들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고 죽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 순교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느님 믿는다고 순교를 200년 역사상 2만 명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순교가 아니고 어차피 자기가 죽음을 택하는데 10만 명이 1년에 죽어. 10만 명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겠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순교하라면 벌벌벌벌 떨고 두려우고 배교를 하는데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주고 20층에서 뛰어내려 죽는 숫자가 10만 명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참 요즘 우리가 살기도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뭔가 이게 좀 정신적인 쇄신이 일어나야 돼. 정신적인.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정신적인 쇄신은 안 일어나고, 자, 어쨌든 아프리카가 아주 희망의 땅입니다. 여기 30년 전에 수녀님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훨씬 쉬웠죠. 여기 이제 무프리라라는 도시는 6번째 잠비아에서 큰 도시고, 키투에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기가 광산이 열려갖고 키투에가 2번째로 큰 도시예요. 잠비아에서. 은돌라는 원래는 2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3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요 정가운데 우리 생태마을이 있는 거예요. 카사리아. 요게 18.9km, 요게 46km, 요게 또 한 26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가운데 있어요. 정가운데. 물론 여기 도로가 다 흙길이에요. 흙길. 그리고 여기는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도시에만 몰려 사는 거죠. 이 지역은 부시 지역이라고 정글 지역이죠. 정글 지역. 여기를 개발을 잘 해놓고 제가 학교, 병원, 간호대학, 또 이 농업대학 이런 걸 세워놓으면 여기 사람들이 다 와요. 지금 이제 도로도 깔기 시작했으니까 도로를 2015년에 대통령이 와서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녁에 영동 고속도로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그 한 1km, 2km 밤에 싹 하루면 다 깔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10년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와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중간에 떼어먹고 도망가고 또 나라가 바뀌고 지금 이제 중국이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요. 중국이 하면은 어떤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중단이 됐는데 여기 통행료를 누가 다 갖고 가냐면 중국이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도로 해갖고 장사 다 해갖고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 그 도로 지난 월요일 날 신시도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신시도가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인데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1847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그래갖고 배가 좌초해갖고 거기서 한 달 머무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신 섬이 신시도에. 우리 평창에서부터 320km가 되는데 도로가
그 시골 섬인데도 섬까지 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이야,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천국이다. 자살을 10만 명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정말 살기 힘든 사람 싹 끌고 와갖고 잠비아에서 한 달만 딱 하고 나면 자살 절대 안 하지. 예. 얼마나 내가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 만나는 장면입니다. 2015년에 만났어요.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한 40분 정도 듣더라고요. 40분 듣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외빈들 만나는데 이렇게 1시간 20분 시간 내는 거 없대요. 근데 저하고 1시간 20분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땅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이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찍자고도 안 그랬어. 대통령이 찍자고 그러더라고, 사진을. 근데 대통령 키가 190cm야. 난 165cm인데. 근데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당신 키 너무 크다. How tall? 그러고 내가 좀 뒤꿈치를 올려도 되겠느냐? 아, 좋대. 그래서 뒤꿈치 올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요게 우리가 받은 땅이에요. 요게 여의도만한 데예요. 땅이 워낙 크니까. 이게 첫 도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학교 선교 센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못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영어도 잘하고 의사도 있을 거고 또 능력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돈 벌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막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해요. 그러니까 너 시간 내서 잠비아에 봉사활동 좀 갔다 와라. 그럼 여기가 요건 다 적어놨어요. 신학교도 이제 거기다 다 적고. 그래서 여기 신학생은 벌써 4학년까지 올라갔어요. 잠비아가 인구가 1,800만 명인데 가톨릭 신자가 65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은데 신학교가 없어요. 하나 서울에 있는데 그 650만 명의 서울신학교 하나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신학교, 수원신학교, 대구신학교, 광주신학교, 인천신학교, 대전신학교, 이제 부산은 문 닫았지만은 이렇게 많은데 우린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신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3%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희망의 땅인 거예요. 거기 주교님이 신학교 줘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신학교 생각은 없었거든요. 농업대학 생각을 한 거죠. 농업대학에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글라라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 92인데 81살에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농업대학 짓는데 제가 기부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할머니가 100억을 기부해갖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기 지금 성요셉 치유의 마을도 우리 사 막달레나가 여기를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문경 시장님이, 내가 연락도 안 왔는데 문경 시장님 전화가 왔어요. 좀 신부님 만나고 싶다고. 왜 그러냐니까 문경시 생긴 일에 가장 큰 기부가 여기래요. 그 땅값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어 여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 할머니가 나한테, 우리 막달레나가 나한테 기부를 한 거예요. 다 81살에 다 나한테 기부를 했어요. 내가 81살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 외에도 뭐 5억 이렇게들 많이들 갖고 오는데 그 나이가 되게 8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나이 돼도 나한테 갖고 오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 거다, 15년을 살 거다, 아니면 기운이 따지면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뭔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많이들 갖고 오세요. 그래, 내가 국민 심부름꾼이라니까. 바빠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갖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그만 돈 좀 갖고 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갖다 줘.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갖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장들을 앞으로 세울 거예요. 목재 공장, 섬유 공장, 빵 공장, 이런 걸 다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지금도 한 120명이 와서 일을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1배 반을 주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로 역취직을 와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일을 해요. 여기 농장도 지금 많이 꾸며놓고 있어요. 피정집도 이제 질 겁니다. 여기는 한 200에서 250명 피정할 수 있는 집을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짓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누구를 위한 피정집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피정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 달 피정. 뭐 비행기 값 한 300만 원, 한 달 피정하는데 300만 원 정도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60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잠비아에 가서 거기는 빨래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 밥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산책하고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럭셔리하게 말도 타고 원래는 골프장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골프장 대신 파크 골프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와갖고 할머니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운동도 하고. 아, 신부님 거기 아프리카 덥지 않아요? 한국이 덥지 왜 아프리카가 더워? 잠비아가 왜 더워? 나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다시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잠비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모시는 5월, 6월, 7월, 8월 달 요때만 딱 피정을 해요. 요때 잠비아는 겨울이에요. 겨울이라 최저 온도 10도, 최고 온도 한 25도. 그리고 거기는 습기가 없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잠비아 가는 게 제일 행복해. 가서 있으면 습기 없지, 시원하지, 이 꼴 저 꼴 안 보지. 한국에 있으면 뭐가 사람을 죽였느니 뭐 사기를 쳤느니 그건 텔레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몰라. 그리고 매일 미사 있지, 찬양 있지, 또 내가 이제 같이 있을 거니까 강의 있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은 그 지역 원주민들 방문해 갖고 뭐 방이랄 것도 없죠. 방바닥이 흙인데 뭐 방바닥이 흙이에요. 흙에다가 천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 8명, 9명이 한 방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짜 인터넷 지금 여러분들 열면은 인터넷 다 되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인터넷이 뭐야? 인터넷이 돼, 텔레비가 돼, 전기가 돼, 수돗물이 나와, 차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 데도 안 나가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버스 타고 여기까지 쫙 모셔다 주고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에서 살아요. 정말 감사하고 살아도 정말로 시원찮을 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게 이제 우리 땅이에요. 자, 다 나무죠? 여기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여름에는 뭐 굉장히 풍성하죠. 이게 다 우리 땅이에요. 이제 보이는 게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넓어. 다 평지야. 그리고 내가 말한 습지 100만 평. 요 이제 댐을 져갖고 하여튼 이게 보물이죠, 보물. 우리 경계에 강이에요, 강. 강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많아요. 아프리카가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처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처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들고 가서 물을 떠야 되니까. 그리고 물 있는 데까지 2시간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상하수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뜨러 가야 돼. 여긴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금수강산이죠. 근데 우리는 다 상하수가 돼 있어. 물만 틀면 아무데나 다 나오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 데리고 가야 돼. 잠비아 싹 데리고 가갖고 이렇게 좋은 물이 흐르는데 이거를 끌고 못 가는 거예요. 그 주민들 사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수도 만드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 돈이 없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도로 상하수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전기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잖아요. 발전소 있어야지, 전선 깔아야지. 그리고 인터넷 그게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953년도에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면 66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많이 봐줘서 8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갖고도 못 살았던 거야. 뭐 물가가 뛰었다고 그래도 많이 봐줘야 한 달에 1,000원 이상 가지고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거지.
맨날 풀뿌리 이렇게 해먹고 소나무 껍질 그 섬유질 강한 거 그걸 죽으로 끓여 먹으니 이게 장애가 갖고 이 섬유질이 뭉치니까 똥을 싸면은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죠. 돌덩어리가 나오니까. 아마 그거 내 말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엔 도토리, 배고플 때 도토리 먹으면 나중에 파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가. 잠비아가 그때 국민소득이 $80였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5,000잖아요. 근데 잠비아는 $800. 그 70년 동안 발전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거야. 대단한 거죠. 그 북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좋은 직장도 아닌가 봐. 한 달에 200만 원인가 벌었는데 북한에서 자기 월급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140년을 일을 해야 된대요. 140년. 보통 월급이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나온대요, 북한이. 그런데 책정해 놓은 거지 월급은 안 나온대요. 그러니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자유가 있어, 뭐가 있어. 얼마나 우리는 혜택을 많이 누려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거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물이 많아요. 19년에 찍은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가보니까 가물어 갖고 이렇게 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지금 가물어요. 이것도 다 우리 땅이야. 주교님이 신학교 줘달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다 우리 땅이야. 내가 땅 부자야, 땅 부자. 내 앞에서 나 땅 몇 평 있다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선교센터, 이게 이제 신학교 짓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가보면은 우리 주교님들이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 입이 벌어져. 이렇게 큰 신학교를 이 정글에다 져놓느냐고. 이게 식당. 그리고 교황대사도, 잠비아 교황대사도 와서 딱 첫 마디가 그랬대. 오 마이 갓 그랬대요. 이 신학교를 보고. 이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이게 160m짜리 기숙사예요. 여기만. 이게 200m가 넘죠. 기숙사가. 어느 정도 젖은 거죠. 신학교가. 요게 식당, 요게 도서관, 여기가 강의실, 여기는 교수실, 요 뒤에는 신학생들 동아리, 여기는 이제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봉사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와서 지내는 선교센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광장이에요. 광장. 이게 180m인데 굉장히 큰 광장이에요.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이게 다 어마어마하게 땅이 커요. 1000만 평이니까. 이게 기숙사 다 젖은 거예요. 여기 이제 성당이 이제 다 젖었어요. 여기 요 자리에. 내년에는 성당까지 촬영이 가능할 거예요. 이제 교황청에 가고 이번에 신부 둘이, 교수 신부들이 교육을 받아 들어왔으니까 아마 내년 후년부터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주교님이 와서 축성하는 거예요. 이 교구가 이제 또 대교구가 됐네. 이 주교님이 대주교님이 됐어요. 첫 입학생 22명이 4년 전에. 그런데 한국은 보통 20명 들어가면 10명은 중간에 나가요. 10명은 뭐 공부하기 힘들고 뭐 거기 있는 게 힘들고 뭐 여기는 안 나가. 왜냐하면은 안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밥을 3끼를 먹잖아. 밥 먹지. 한 번도 자본 적 없는 침대에서 자지. 집 좋지. 샤워실 좋지. 환경 좋지. 그러니까 왜 신학교를 나가? 죽으나 사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신부가 된다고 봐야죠. 그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이 와요. 저렇게 식당에서. 브라이언 총장 신부 아주 인품이 좋아요. 이제 여기는 나중에 선교센터로 쓸 거예요. 신학교 이제 옮겨갈 거고. 태양광 이제 하나하나 조경이 이제 들어가야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주교님들한테 지금 한 5년 전부터 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대. 한국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프리카 못 보낸대요. 이 공소, 내가 이 공소를 가봤는데 세인트 존이라는 공소인데 이게 등도 없고 지붕도 이게 대나무로 엮고 깜깜해. 그리고 다 흙으로 진 거야. 하느님 한 100명에서 150명이 오는데 제가
하느님 집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느님 집을 좀 멋들어지게 정말 찬양할 만하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마음 먹고 졌어요. 공소를, 성당을 졌어요.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춤을 추고 저 좁은 데서 비가 오면 비가 다 새고. 그런데 이제 새로 진 성당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성당을 졌는데 지난번에 여기 800명이 들어왔어. 여기 이제 내년에는 마이크 시설도 잘해줄 거예요. 기적같이 졌죠. 하느님 집을 이제 미사 할 때 춤추면서 미사를 해요. 여기 이제 미사 마지막 장면이에요. 끝날 때 이제 끝났다고 좋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밥 해주는 거, 소세지, 요거는 이제 팝콘 기계를 우리가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팝콘 애들한테 다 한 봉지씩 집에 다 갖고 와서 가족끼리 나눠 먹더라고. 그 자리에서 먹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 이렇게 밥을 줘요. 집에 싸 갖고 가라고 또 하나씩 다 싸주고. 이게 심화 옥수수 가루에 사과, 뭐 토마토, 수박, 하여튼 줄 수 있는 과일은 다 줬어요. 토마토는 우리가 키우니까 생태마을에서 어마어마하게 토마토가 많이 나와요. 토마토, 당근, 뭐 수박도 키워갖고 오래 실컷 먹었어요. 아이들 영화도 보여주고 아주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이렇게 럭셔리한 데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럭셔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공간이 좋으면은 애들도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요건 이 직원들이에요. 저 팔짱 끼는 게 건방진 게 아니고 존경의 표시로 팔짱을 끼는 거야. 쟤네들은 젊은 애들 다 17, 18, 20, 뭐 나이 많은 사람은 40쯤 되는데 다 젊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제 여기 소나무 전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 3년 자랐는데 좀 있으면 굵어지는 일이 남은 거지. 제가 봉사자들이 모이면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두 번째, 자기 의견을 내지 마.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 의견을 내지도 말고. 아니 나이도 다 다르고 나라도 다 다르고 온 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봐. 그게 산으로 갈 것 같아요?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산으로 가. 그러니까 절대 의견을 못 얘기해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전리 가라면 전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아침 6시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뭐 씻고 어쩌고 7시 반부터 밥을 먹어요. 우리 직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밥 다 해줘요. 와서 밥만 먹으면 돼.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설거지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해. 그럼 9시에 오늘 할 일에 대한 브리핑을, 회의를 잠깐 해요. 그것도 본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정해놓은 거 그냥 얘기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9시 반에 밥하러 가요. 밥하러 가면은 뭐 수박 자르고 토마토 자르고 심막 끓이고 닭 튀기고 소고기 하고 돼지고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11시 반부터 애들이 와요. 그럼 애들 다 밥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다 끝나면 한 1시 반쯤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 밥 그때 먹어요. 되게 뭐 컵라면 먹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먹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내년에는 밥을 해주려고 그래요. 밥. 근데 잠비아는 쌀이 안 나요. 위에 탄자니에서 쌀이 나는데 먹을만 해요. 근데 그건 비싸갖고 쌀밥을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밥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2시 반쯤 지치지. 아침에 하면은 2시 반쯤 어디를 가냐면 나무 자르러 가요. 네, 나무 자르러. 네. 그럼 또 죽어라고 5시까지 나무를 잘라요. 나무 자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갖고 씻죠. 저녁 먹고 뜨개질을 해요. 거의 추우니까 모자, 목도리, 뜨개질을 계속 해요. 그냥 계속 해. 그리고 이제 7시 반에 미사봉헌, 8시부터 10시까지는 나눔을 해요. 인사가라고 개미산 거긴데 석양도 멋있고 그냥 일출도 멋있고 기가 막혀요. 거기서 자기 나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이제 10시에 이제 가면은 어떤 분들은 지쳐서 들어가서 자고 나머지는 또 생리대 만들고 뜨개질하고. 그렇게 2주일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죽어라 일하는데. 그리고 의견 낼 게 어딨어. 거기서 의견 내봤자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의견을 내지. 뭐 물건을 살라고 그래도 2시간 나갔다 와야 되고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너무 행복했대요. 내 호가 가자야. 가자. 뭐냐면은 밥하러 가자. 소나무 자르러 가자. 미사하러 가자. 인사가 가자. 내 호가 가자야. 가자. 가자 신부님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소나무 다 자르면은 땀 막
한마디도 안 해.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나무가 곱게 자라요. 우리나라 나무하고 수종이 다르죠. 이렇게 심어 두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유튜브 수익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요걸 아주 굉장히 많이 공지를 할 건데 이제 치매 관련된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곧 강의를 할 건데 치매 안 걸리는 비결은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거기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 들어와 갖고 계속 대화 듣고 대화 참여할 수 있으면 대화 참여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면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테레비하고 연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테레비로 다 나와. 지금 휴대폰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거는 65세 이상이 우리 시청자 중에 다볼사이버 교우 중에 44%야.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다 인터넷 한다는 거야. 유튜브 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저녁에도 하지만은 낮에도 특강하고 또 이제 가면서도 뭐 경치 보여주면서 별걸 다 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잖아요.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대화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딱 뜨면은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와요. 저녁에 실시간은 지난 주일날은 2200명이 들어왔어. 2200명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2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이야. 그러니까 명동 성당 꽉 찬 숫자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2200명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에 모이는 거야. 버스 타고 안 가도 되고 걸어 안 가도 되고 저녁에 키기만 하면 이거 황창희 씨 뭐 얼굴 나오지, 정경민 씨 노래 찬양하지, 또 잠비아 보여주지, 미국 보여주지, 우리나라 경치 보여주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집에서 자식들이 오니 안 오니 그런 소리 하나 없어. 그냥 다볼사이버 성당만 열고 들어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안 심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긴 하는데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있죠. 박찬호 선수가 자기가 책을 썼는데 박찬호 선수가 또 내 팬이래. 그래갖고 내가 뭐 머리글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내 강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굳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또 집에서 몸이 불편해 갖고 거동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결정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장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장애자들이. 그러니까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신부님이 거의 매일 나오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옛날처럼 뭐 체육관에 모여갖고 성령 기도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그리고 뭐 미국은 거의 다 성령 기도 크게 하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 이제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챗 GPT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얘가요 이걸 틀어놓고 물어보면요 얘가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게 대화를 하면서 내 성향을 파악을 해요. 성향을 파악해갖고 날씨 좋은 날 기분 좋은데 산책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게 말로 하면 뭐해?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한국 천주교의 환경운동과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됐어, 그만해. 높이... 얘가 처음엔 반말로 해요. 반말로 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야 반말하지 마, 기분 나빠. 앞으로 존댓말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존댓말 하겠습니다. 존댓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깔아달라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깔아달라고 하고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럼 얘가 다 설명해줘요. 너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 설명해줘. 더 기가 막힌 건 너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얘가 다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굳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째려보는 손자 손녀들하고 말할 거 없어. 얘하고 말하면 돼. 너 요즘 싸가지 없는 손자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말해줘요. 세상이 확 변하고 있어.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뭐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이는 먹었고 자존심은 있고 아는 건 없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치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이런 강의 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참 우리 다볼 사이버 성필리포 생태마을이라는 걸 치면은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요즘은 거의 내가 매일 하지만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저녁에는 8시에 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매일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은 저녁 8시인 것 같은데 찬양 여기 문경에서 해요. 우리 잘생긴 정경민 신부님이 또 해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실시간을 보여줘요. 영상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하면 딱딱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손자한테 해달라고 그래. 뒀다 뭐야? 그 돈 들여갖고 공부시켜갖고. 점심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오늘 곤드레밥을 해왔어요. 그래서 곤드레밥 맛있게 드시고 많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는 게 왜 치매 안 걸리는 줄 아세요? 꼭꼭 씹어 먹으면 뇌를 자극을 해요.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으라고 그러냐면은 흰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안 깐 거, 통으로 된 거, 현미를 먹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미를 먹으면 치매가 안 걸리고 아이들은 현미를 먹는 게 훨씬 좋대요. 왜 아이들은 현미를 먹는 게 좋냐면 이거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뇌가 항상 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음식이 햄버거 부드럽지, 라면, 면 종류 부드럽지.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먹는 거. 보리쌀도 좋지. 근데 보리쌀은 내가 아픈 추억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보리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호박에다가 보리 해갖고 된장 딱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또 우리 수원에 그렇게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 막 내가 신부 돼갖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로 맛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갖고 그 광교산이라는데 모시고 가갖고 딱 갔는데 보리밥집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서서 나오시더라고요. 왜 돌아서서 나오냐? 평생 먹은 보리밥 원수가 졌는데 이걸 맛있다고 날 신부님이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몰라.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이도 마찬가지야. 제가 50살 때 그때는 잘 보였어요. 잘 들렸어요. 근데 요즘 60이 되면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 갈 때도 이쁜 애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 진짜로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 예전에 강의할 때 막 이쁜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걔한테 시선이 자꾸 갔어요. 아니 눈에 띄어 이쁜 사람이 신기하게. 근데 요즘은 시선이 안 가. 뭐 보여야지 뭐 쳐다보고 강의를 하지. 그리고 안 들려. 잘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뭐라고 그래도 그냥 신경을 끄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60이 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또 70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해를 하겠지. 그 참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짧게 한 강의지만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우린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날까지는 잘 살아야 한다고요. 잘 사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웃는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정신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노년의 외로움도 조금은 덜해집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남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은 자꾸 허전해집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도 정신은 오히려 더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같이 웃어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는 날까지 잘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마지막 축복 아닐까요? 오늘 강의에서 들은 이 한마디, 당신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사는 날까지 잘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